이번에 이제 가압류가 있고 근저당이 있고 확정일자 강제경면 순위로 있을 때 이럴 때 배당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가압류가 있고 이런 경우는 보면 가압류는 누구하고 동선이냐? 가압류는 근저당하고 동선이고 동선이에요. 또 이 가압류는 누구하고 동선이냐? 이제 요건 근저당권하고 동선이고 이건 병 확정일자하고 이거 동선이요. 그리고 이 가압류는 경매도 일반 채권자죠. 동순위가 되죠. 이렇게 이 갑가압류는 그렇지만 근저당권자는 갑가압류하고 동순이지만 병 임차인이 확정일자 강제경매 시청보다 우선은 변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병 확정일자는 갑가압류하고 동순이지만 근저당권보다 후순이고 강제경매 시청권보다 우선하는 권리죠. 강제경매 시청권은 을과 병한테는 후순이지만 갑하고 동순위 관계. 이럴 때에는 딱히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죠. 이럴 때는 전부 이렇게 순위가 우선순위가 없을 때는 전부 동순위로 판단해서 1차로 동순위 안분 배당받고 2차 흡수 절차를 진행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게 뭐냐면 이 갑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이 근저당권에 미치는 거는 이 가압류의 금액이 이 7천만 원 미치는데 그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는 처분금지효력이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5천만 원이 근저당 7천만 원의 효력을 미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 사이에만 미치지 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보다 후순인 정보다 우선해서 흡수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갖는 것까지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두 사람들 간의 개별 상대, 그래서 개별 상대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 사람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병이나 정을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동순위 안분 배당받고 2차로 흡수하는 절차를 거치죠. 그래서 1차적으로 동순위를 보니까 이게 딱히 우선순위가 없을 때는 동순위를 판단해서 안분 배당을 하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배당할 금액이 얼마냐? 배당할 금액이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이라고 하면 2억 5천만 원을 갖고 첫 번째 이제 갑가압류가 2억 5천만 원 갖고 갑가압류의 채권액이 얼마냐? 5천만 원 아니겠어요? 5천만 원을 분자해 놓고 이 전체의 채권액을 합을 계산하니까 얼마냐? 3억 2천만 원이요. 3억 2천만 원. 5천, 7천, 1억 2천, 8천에서 3억 2천만 원. 3억 2천을 분모해 놓고 이 갑가압류 채권을 5천에 놓고 하고 또 근저당권은 3억 2천을 분모해 놓고 7천. 병 확정일자는 1억 2천. 정가압류는 8천이겠죠. 왜 이걸 1억 2천으로 했냐? 1억 1천일 때에는 또 소액 임차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 아니하고 확정일자만 갖고 따지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가정을 1억 2천을 놓은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안분 배당하니까 1차적으로 갑가압류는 얼마냐? 3,962,500원이 근저당권은 5,400, 병 임차인은 9,300, 정가압류는 6,250. 2차로 흡수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보다 여러한 채권자를 흡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보다 이 동순위 관계에 있는 갑근저당권은 2번과 3이 흡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채권이 바로 종결되는 게 1가압류는 누구든지 흡수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1차로 안분 배당 끝나고 2차로 흡수할 때는 2번과 3번인데 2번과 3번 중에는 2번이 우선하는데 2번이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은 3번과 4번인데 그 중에서 제일 여러한 자, 즉 4번을 먼저 흡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번이 흡수하게 되는 거죠. 3번이. 그래서 그런 경우 보면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했다면 여기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제 밑에 보면은 2차 흡수 배당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보기 전에 제가 한번 판서를 해요. 판서를 하는 이유는 왜냐면 집중력이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판서를 해보면, 자, 2차 흡수 배당 방법에는 2번이 제일 무선하니까 2번이 을건저당이죠. 을건저당 당이 얼마냐? 1차 한 번에 5,468만 7,500원. 500원이 1차 안분액이죠. 안분액에서 얼마를 흡수할 수 있느냐. 자기보다 여러한 사람한테 안분 부족액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자기보다 여러한 사람. 안분 부족이 뭐냐? 본래의 채권에서 1차 안분액 빼면 본래의 채권은 얼마냐? 7천만 원이라는 거죠. 안분 부족은 얼마냐? 여기서 5,468만 7,500원을 빼면 얼마가 나오냐? 빼면은 7천만 원 마이너스 54687,500 하면은 1,500. 안분 부족이 얼마냐면 1,531만 2,500원이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기 제일 여러한 사람이 얼마냐면 정가업유권자가 1,531만 2,500원을 합세했는데 6,250만 원이 충분하죠? 이건 다 빼. 그래서 이걸 안 빼, 이거를 그 사에서 흡수해서 이 사람은 7천만 원 만족을 받아 종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 세 번째 병임차인. 임차인은 얼마냐면 1차분 배당 받은 것이 9,375만 원이죠. 요거를 1차 안분해. 여기서 얼마를 흡수해야 되냐면 본래의 채권이 1억 2천이에요. 그러면 1억 2천만 원에다가 마이너스 93750 하면 얼마냐면 2,625만 원이죠. 이거를 흡수해야 되는데 여기 충분하죠. 왜냐면 이거랑 뭐 1,500 해봐야 뭐 한 4,000밖에 안 되잖아요. 충분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흡수해서 이 사람도 얼마냐면 1억 2천만 원 만족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가압류는 정리만 해주면 돼. 4번 정가압류는 얼마냐? 6,250만 원. 요거를 1차 안분해. 여기서 2번에 흡수당한 1,531만 2,500원. 요거는 2의 흡수당한 거죠. 빼기 또 이게 2,625만 원. 요거는 3의 흡당. 요걸 빼면은 계산하면 바로 나오죠. 6,250만 원에다가 마이너스 1,531만 2,500원 마이너스 2,625만 원을 빼면은 얼마 나오냐? 이 사람은 937,500으로 배당이 종결되는 거죠. 이렇게 배당이 종결돼요. 그래서 이 1차 갑가압류는 얼마냐면은 갑가압류는요 3,906만 2,500원이고 을 건조당권은 7천만 원 배당을 받고 또 병 확정일자는 1억 2천을 배당을 다 받고 그리고 정가압류만 본래의 채권은 8천인데 선수리 채권한테 흡수당해가지고 2,093만 7,500원으로 배당이 종결된다. 이렇게 지금처럼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이거는 배당이 아니고 사실은 권리 분석이에요. 이 정도 수준을 못하면 사실은 임차인이 있거나 또는 채권을 NPL로 사거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가시면 여러 번 시청하시면 됩니다.
책에 보면 이렇게 흡수하는 방법을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채권자 평균율에서 가압류와 압류, 가압류와 압류 뭐 이렇게 또는 가압류와 강제균류 또는 가압류와 배당요구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집행권 배당요구한 채권 길이 채권자 평균율의 동순위 안분 배당하고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이나 확정일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압류 처분금지에 의해서 동순위 안분 배당하는 방법. 이번에는 가압류 처분금지력이 이렇게 가압류 또는 압류의 이 처분금지 효력이 이렇게 근저당이나 근저당권 또는 담보가 등기 또는 전세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 이런 거에 이건 처분행위거든. 이런 처분 담보물 가압류의 이후에 담보 저당권부 채권이 설정할 때는 처분금지 효력이 미쳐요. 이럴 때에는 이 가압류 처분금지력은 이 저당권부 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박탈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채권자 평균율에 따라 이제 동순위로 안분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래서 이 그 가압류 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거나 가압류 이후에 확정일자나 가압류 이후에 담보가 등기 가압류에 전세권 등기가 돼 있을 때에는 처분금지 효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지금 공부하게 되는 가압류 이후에 이 소유자가 제3자로 바뀌고 나서 현 소유자의 채권자들하고 충돌했을 때, 즉 이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이 전 소유자, 이 전 소유자죠. 가압류 이렇게 전소유자, 이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현소유자하고 이 가압류의 처분금지력이 미칠 때 또는 압류의 처분금지력이 미칠 때는 이 소유권 자체를 무효화시킨다. 근데 절대적인 무효가 아니라 이 상대적 무효다. 상대적인 뭐냐면 이 가압류가 채권을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억만큼은 소유권을 무효로 하는 거예요. 1억을 초과되는 것은 소유권이 적법하게 유효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그 가압류 전소유자의 가압류 처분금지효력 같을 때는 처분금지효력이 어떻게 미치느냐 이렇게 A가 전소유자 그리고 가압류 또는 압류. 이게 가압류, 압류는 채권이 확정된 거 갖고 이거 보존하는 걸 보존 처분을 가압류. 채권이 확정된 채권을 갖고 이 보존 처분하는 걸 압류하래요. 압류. 물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개인 채권 갖고는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 경매 신청을 하는 방법인데 또 이 압류가 일반 채권으로 압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과 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또는 자동차 벌칙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런 채권은 압류할 수가 있죠. 개인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채권으로 일반 채권을 압류할 수 있어요. 가압류, 압류는 채권이 확정된 채권이다. 여러분이 압류 채권과 가압류하고 동순위 안분 배당 받는다면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 압류 채권과 조세, 공과금, 임금 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일 때는 동순위가 돼요. 가압류, 압류.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그리고 나서 소유자가 B가 현소유자예요. 그러면 이 가압류가 뭐 금액이 1억 원이다. 그리고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현소유자에게 1억 원만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압류 이후에 이 근저당이 설정이 돼서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근저당이 미치는 거는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을만 박탈시키는 거에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약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아예 소유권 자체를 무효화시키죠.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1억에 대해서만 무효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현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계약한 갑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 또 임금 최우선 변제금, 또 당해세가 있다 그러면 배당이 어떻게 되냐? 이게 1등이요. 왜? 소유권이 없는 사람하고 계약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동순위로 2등, 요건 3등으로 이렇게 배당해야 한다는 거죠. 요걸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분지.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죠. 어떤 게 있냐면 A가 전소유자인데 여기에 가압류 합류가 아니라 여기 근저당이 설정될 수가 있죠. 근저당. 이걸 우리가 전소유자의 근저당이라고 하죠. 그리고 B가 현소유자가 됐을 때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는 배당이 어떻게 되냐. 이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었다면 근저당권자가 소액 임차인이 발생할 걸 예측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럴 때 당시에는 건물이 나대지 상태에 설정된 게 아니라 건물이 있는 상태에 설정이 됐다면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가 1등, 그리고 이게 2등, 요거는 3등으로 배당하고 이게 4등으로 배당되는데, 이 1등, 2등, 3등이 다 배당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어차피 동순이잖아요. 순환 배당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저렇게 뭐 이제 최우선 면제까지 배당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으니까 못 받는다라면 예, 그 순환 배당 해야 돼. 순환 흡수 배당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는 전소유자의 근저당보다 우선해. 전소유자 근저당이 건물이 있을 당시 설정됐다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인이 발생한 걸 예측했기 때문에 예측했던 손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최우선 1등 그리고 2등은 근저당. 그렇지만 현소유자의 임금 채권보다는 전소유의 근저당이 우선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이제 본인이 이야기만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대법원 판례 갖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면서 요번 23강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래서 이거 갖고 뭐 이제 배당도 짰는데 이러한 배당표를 다 짜는 거는 시간상 너무 오래 걸리기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략하고 이렇게 대법원 2002 다 65, 90 대법원 판결 내용은 사용자가 즉 기업주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임금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우선에 변제받지 못한다. 즉 이 그 전소유자를 사용자로 해서 발생한 임금채권이 아니고 현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발생한 임금채권이라면 설령 최우선 변제권이라도 전소유자의 근저당권보다 우선은 변제받지 못한다. 즉 저당권 설정 당시에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부과된 상수세 같은 경우는 설령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전소유자의 근저당권에 대해서 당해세임을 주장할 수 없다. 또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해서 부과한 국세, 지방세가 법정기세에 앞선다든가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전소유자의 근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배당 순위가 평등한 채권자와 후순위 채권자가 병존할 때, 첫 번째는 채권자 평등률에 따라서 안분 배당하는 방법이 있고, 1차로 동시에 안분 배당 보고 2차 흡수할 수 있는 그 안분 후 흡수 배당하는 이런 배당 절차까지 23강에서 알아봤습니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